저때 이제 페름기말 대멸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생물의 거의 90%가 멸종합니다. 저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오히려 그 공룡 죽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크게. 저때 생물체가 다 죽을 뻔했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왼쪽에 있는 친구가 공룡의 조상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람의 조상에 해당돼요. 사실 같은 동물이에요. 공통조상이군요. 공통조상이에요. 사실 아. 3억 년 전쯤에 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동물인데 저게 이제 양막류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왜 양막류냐? 이 동물이 왜 특별하냐? 원래 양막류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저 왼쪽과 같은 형태의 알을 낳았어요. 저게 그전에는 이제 양서류에 해당됐고요. 다들 물속에서 알을 낳았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그늘이진 곳에서 알을 낳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저렇게 되면 좀 불리하죠. 알 낳으러 갈 때마다 물로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트로 진출하면서 알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합니다만은 알 내부에 3개의 막이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 노란색 부위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른자. 노른자. 나랑 주머니는 그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핑크색 부위 있죠. 네. 네. 요막이라고 하는데 요막. 저게 이제 기저귀 같은 거예요. 그 노폐물을 저쪽으로 빼고요. 저게 핏줄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기저귀인데 숨 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샀을 때 유정란 샀을 때 가끔 예. 깨서 보면은 좀 약간 구릿구릿한 냄새 날 때 있어요. 저 요막 때문에 그래요. 병아리에 기저귀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정란만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끼를 감싸고 있는 저 파란색 공간이 있어요. 저거 양막이라고 부릅니다. 네. 새끼를 보호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해줘요. 사람과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통 조상에 해당하는 동물이 이제 양막류라고 했죠. 저 양막에서 따온 거예요. 암니온이라고 하는데 양막류를 암니오타라고 하고요. 네. 공룡이랑 우리랑 같은 무리 안에 포함이 되죠. 양막류라고 하는 무리에 포함이 돼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껍데기를 갖고 있는 알을 낳진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의 흔적들은 지금 남아 있어요. 아. 저기 애기 뱃속에 보면은 나랑 주머니가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초음파 보러 가면은 네네네. 얘기해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랑 주머니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있습니다. 흔적 남아있는 나중에 그게 사라져요. 저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쟤네가 이제 3억 년 전쯤에 등장을 했었어요. 당시에 얘네들이 살았던 지구가 저랬어요. 지금의 지구랑은 많이 다르죠. 모든 대륙이 다 한 군데에 짜부러져 있어요. 대륙이 이동하는 건 다 아시죠? 사람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움직여요. 나름 꽤 빨리 움직이는 편이긴 해요. 네. 원래 그전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네. 저때 딱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륙과 대륙들이 충돌하다 보면은 땅이 막 찌그러져요. 그 찌그러진 부위들이 이제 산맥인 거죠. 산맥이 생기면요, 그 근처에 이제 숲이 많이 형성이 돼요. 비구름들이 이거 근처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로써 떨어지면은 산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암석들이 풍화되면서 영양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저때 당시의 시기를 석탄기라고 불러요. 저희가 사용하는 석탄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들이 저때 나옵니다. 당시에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런 식물들이 많았어요. 나무처럼 생기긴 했는데 사실은 나무는 아니에요. 원시 그런 식물인데 예. 나무의 형태로 살았던 애들이고요. 나무만큼 튼튼하지는 못했어요. 뿌리가 깊숙이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태풍이 불다든지 하면은 잘 쓰러졌어요. 그래서 주변이 다 늪지대죠. 쟤네들이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서 만들어진 게 석탄. 석탄이에요. 그래서 한 100m 정도는 쌓여야 1m짜리 큐브의 석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습하고 나무 많고 냄새나는 환경에 뭐가 많이 살았을까요? 곤충들이 엄청 많았어요. 물론 모든 절지동물들이 다 컸던 건 아닌데요. 당시에 정말 컸던 것들 보면요. 잠자리처럼 생긴 거 있죠. 예.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잠자리는 아니고요. 잠자리에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데 비둘기만 했어요. 죄송해요. 비둘기만 했고요. 저 밑에 보면 또 네. 지네처럼 생긴 동물도 하나 있습니다. 쟤는 작은 자동차만 했어요. 경차? 그거보다 경차만 했을 거예요. 예. 저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네요. 근데 다행히도 초식 동물이었을 겁니다. 예, 감사하다. 저희의 조상들은 저런 환경에서 살았고요. 저런 큰 절지동물들이 저희 조상들을 잡아먹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벌레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것들을 또 즐겨 먹었었어요. 작은 벌레들을. 벌레들은요, 저희랑 좀 약간 몸 구조가 달라요. 저희는 몸 안에 뼈가 있죠. 이런 절지동물들은요, 몸 안에 뼈가 없어요. 외골격이 있죠. 겉바속촉. 네, 맞아요. 이런 애들을 먹어야 되니까 턱 힘이 세야겠죠. 이때부터 보면은 턱이 튼튼해지고요. 네. 이빨도 더 뾰족뾰족해져요. 네. 저희 조상들이. 그래서 나왔던 애들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대부분은 약간 그 김밥 한 줄만한 크기였고요. 머리뼈가 되게 단순해요. 딱 봐도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인지는 알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머리 형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턱 근육들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머리 안쪽에 뭐가 있나요? 뇌가 있죠. 네. 이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피가 커지는데 뇌가 쪼여지겠죠. 뇌의 발달을 방해하겠죠.
분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등장합니다. 눈 뒤쪽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육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당시에 등장했던 애들이 눈 뒤에 구멍이 두 쌍이 있는 애들이 있었고요. 네. 한 쌍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두 동물을 보면은 예. 색깔만 다른 도마뱀처럼 생겼죠. 도마뱀은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이국류라고 불러요. 구멍 옆쪽에 뼈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다 해서 이국류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구멍이 하나죠. 단국류예요. 이국류랑 단국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저때. 이국류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오늘날의 파충류들이에요. 그 이후에 변형된 애들도 많긴 한데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동물들 보면은 눈 뒤에 구멍이 두 쌍이 있어요. 단국류에서 기원한 동물들이 우리 포유류예요. 눈 뒤에 구멍이 한 쌍이 있겠죠. 저희도 눈 뒤에 근육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구멍이 한 쌍 있어요. 밥 먹을 때 네, 보면 여기 여기. 움직여요.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 식사할 때 보면은 이게 더 잘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구멍이에요. 이거 왜 이러니 했더니 네. 저기부터 시작된 예, 거였어. 저희가 이게 뻥 뚫려 있으니까 뇌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국류 중에 오늘 살아있는 게 조류죠. 조류도 보면 근데 뇌가 꽤 커요. 포유류랑 비교했을 때 뇌 크기 대비 안에 있는 뉴런 밀도가 더 높아요. 네, 내 뭔지- 사이즈 네. 대비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까마귀가 사람처럼 머리가 커지면은 저희보다 훨씬 더 영리할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페름기라는 시대가 돼요. 페름기. 저기 러시아에 페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저 시대에 해당되는 지층이 처음 보고가 됐어요. 그때 이제 대륙들이 다 지금 깔끔하게 다 붙어 있죠. 이전 석탄기 때보다 땅에 초록색인 부위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건조해진 거예요. 왜 건조해졌을까? 화살표를 보시면은 예. 빙하가 만들어졌어요. 남극 쪽에 대륙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원래 물이 있었으면은 네. 빙하가 없었을 텐데 네. 대륙이 있어 버리면은 이게 온도가 많이 안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대륙이 극지방에 가면은 거기에 빙하가 엄청 두껍게 쌓여요. 빙하가 만들어지면은 수분이 다 글로 가죠. 네, 건조해져. 건조해져요. 그러면은 숲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말라요. 말라져. 그래서 네. 습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석탄도 석탄기 때 엄청 쌓였다가 페르미를 가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전에 숲일 때는요, 식물과 식물 사이가 되게 비좁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동물일수록 살기가 유리했겠죠. 공간이 생겼어요. 건조해지니까 식물과 식물 사이에 거리도 생기고 네. 공간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처음으로 대형 초식동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친구예요. 쟤는 이제 에다포사우루스라는 동물이에요. 식물을 먹었던 초창기의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식물이 사실은 되게 질겨요. 초식동물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잘 끊어서 썰어먹기 위해서 이빨이 되게 잘 발달을 해요. 식물을 잘 갈아먹기 위해서 입천장에도 이빨이 생겨요. 이걸로도 부족해요, 사실. 많이 먹어요. 영양분도 적으니까. 또 뱃속에 장이 길어지고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를 또 키우겠죠. 또 몸이 커져요. 그래서 저렇게 몸이 커졌고요. 크기가 사슴만해요. 등에 이상한 구조물이 네. 진화했죠. 저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저게? 성선택. 네, 맞아요. 성선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전에는 이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그전에는 사실 동물이 다 작았어요. 작았는데 이때부터 덩치 큰 동물들이 나옵니다. 몸이 덩치가 크면은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고요. 예. 영양분들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많은 영양분들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생존이 아닌 다른 거에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약간 영양분계의 사치군요. 네. 공룡도 보면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니까는 네. 온갖 골판이며 뿔이며 다 등장해요. 네. 아, 그리고 쟤네는요, 단국류예요. 포유류의 조상에 해당되는 수많은 애들 중에 하나예요. 공룡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룡은 아니에요. 그고요. 얘네 이후에 또 등장한 애들이 또 어떤 단국류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와, 이 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죠? 뿔이랑 혹인데 네, 저것도 뿔이랑 혹. 성선택에 쓰였을 걸 보고 있어요. 저 때부터 되게 다양한 벼시라든지 뿔들이 등장을 해요. 네. 에스티메노스쿠스라고 하는 애인데 초식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다음 것도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나죠. 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스콥스라는 얘인데 얘도 단국류예요. 머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머리뼈가. 공룡 중에 등장하는 것 중에 이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는 얘가 있어요. 박쥐공룡. 예. 얘를 따라한 거예요. 수렴진화입니다. 얘가 큰 거는 코뿔소만하게 크게 자랐어요. 다 초식동물들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얘네들 잡아먹었던 애들이 있었겠죠. 당시 살았던 육식성 단국류가 있었는데 안테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얘예요. 머리가 티라노사우루스랑 되게 비슷해요. 이런 육식동물도 살았습니다. 단국류들이 정말 기괴했어요. 그럼 이국류는 뭐 했을까? 얘네들이 살 때 이국류들이에요. 이국류들은 되게 작았어요. 비교적 네. 귀엽네요. 예, 커진 얘들도 있는데 정말 일부고요. 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도망치는 애들, 예. 바위 사이에 숨어진 어떤 애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활공했던 애들이에요. 단국류들을 피해 살았겠죠. 그렇죠. 네, 단국류의 시대였어요, 사실. 보통 이제 육상으로 척지동물들이 진출한 다음에 바로 이제 파충류들이 지배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파충류들은 처음에 실패했어요. 작은 동물만 남아 있었고 포유류 계열의 동물들이 번성을 했었어요. 물속으로 진출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꼬리가 마치 나뭇잎처럼 진화한 애인데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헤엄치던 애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단국류가 가지 않았던 곳들만 갔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 또
영원한 건 없죠.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네. 예. 아까 제가 대륙이 이동한다고 했죠. 대륙이 부딪히고 깨지고도 하지만은 가라앉기도 해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요, 가라앉아가지고 지구 밑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차갑고 이제 밀도가 큰 땅일수록 잘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암석들이 있을 텐데 예. 밀려서 올라가요. 움직이는 암석들이 네. 밀려서 올라가죠. 예. 네. 올라가면 이제 화산인 거예요. 혹은 이제 거기서 이제 판이 찢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안에 멘틀이 대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증명된 적은 없어요. 진짜요? 암석이 들어가는 건 맞고 어디서 나오는 건 맞는데 대류한다는 거는 아직 모르고요. 페름기 때 대륙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했죠. 해양 쪽에 있는 암석들이 대륙판이랑 만나면은 가라앉아요. 차갑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많이 식어가지고요. 대륙들이 모였어요. 네. 주변이 다 해양판이죠. 다 깔아앉겠죠. 예. 그렇죠. 왕창 깔아앉으면은 뜨거운 암석들이 또 왕창 밀려 올라오겠죠. 근데 올라온 것이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오. 현무암 지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정말 엄청난 두께에 엄청난 너비의 현무암 지대가 만들어져요. 뭐 멀리서 보면은 이제 계단 같다 해가지고 트랩, 이 계단을 뜻해가지고 시베리안 트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화산이 엄청나게 분출을 했겠죠. 화산에서 뭐가 나와요?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사실 그냥 온실가스만 나오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 시대가 뭐였냐면은 석탄기였어요. 석탄기에 뭐가 많이 만들어졌죠? 석탄이 와요. 석탄이 만들어졌죠. 예. 불이 붙었구나. 네, 화석연료가 연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석탄이 탔어요. 그래서 화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나왔겠죠. 예. 네.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뜨거워졌어요. 네. 엄청 뜨거워졌고요. 네. 산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희한하게도. 석탄이 타면서 아마 산소를 많이 네. 써가지고 그랬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깥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보고 있어요. 이거의 증거도 있습니다. 식물 포자예요. 그 윗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포자예요. 아랫줄에 있는 거는 오늘날의 포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자는 저 맨 왼쪽에 왼쪽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뭐냐면은 열을 가했을 때 기형적으로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페름기 말에 발견된 그런 포자 화석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막 만들어진 것들이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거 가지고 열을 가했더니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한 45도쯤일 거다라는 거를 저걸 통해 가지고 추정을 했어요. 식물들이 저 정도였는데 네.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더 고통스러웠겠죠. 네. 그래서 더우면은 숨쉬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때 이제 페름기 말 대멸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생물의 거의 90%가 멸종합니다. 저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오히려 그 공룡 죽었을 때보다 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크게. 저때 생물체가 다 죽을 뻔했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밖에 되게 덥죠. 예. 저 때부터 땅 파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저 때 살았던 다익도돈이라고 하는 단국류인데 조그만 고양이 많아요. 굴 속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굴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고 더위를 피해서 내려간 거죠. 더우니까. 네.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프레리독이랑 네. 비슷하게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좀 약간 부족했나 봐요. 당시에 산소 농도도 좀 많이 낮아졌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 동물이 이제 육식성 단국류인데 네. 그 전에 살았던 애들은 등뼈 옆에 갈비뼈가 어깨부터 골반까지 쭉 나열돼 있었어요. 페름기 말 때 이제 저런 이제 시베리아 쪽에 화산 폭발하고 산소 농도 낮아지고 했을 때부터는 갈비뼈가 어깨뼈랑 그다음에 이 흉부 쪽에만 있지 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횡격막으로 숨을 쉬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되게 편하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살았던 동물들은요, 몸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가지고 몸을 쥐어짰다가 폈다 하면서 폐를 쪼그라뜨렸다가 폈다가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숨 쉬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저때 횡격막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정말 쉽게 숨을 쉬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단국류들은 횡격막을 이용해서 숨을 쉬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국류는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폐 주변에 공기주머니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기낭이라고 합니다. 이국류는 다 이렇게 숨을 쉬고 단국류는 다 횡격막을 이용해서. 파의 주변에 공기주머니가 있으면요, 되게 좋은 게 숨을 들이쉴 때 옆에 있는 주머니들이 신선한 공기를 잠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동물이 내쉴 때 이게 다시 폐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내쉴 때도 산소를 흡입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오.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들이쉴 때만 산소를 공급해주고 내쉴 때는 공급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파충류 계열들은요,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산소가 다 공급이 돼요. 공룡이 이걸 이어받게 돼서 네. 오늘날 새들이 기능을 갖고 된 게 아. 이 때문에요. 이때 이거를 발달시켰을 걸 좀 보고 있어요. 페름기 말 때. 또 이때 페름기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일부 단국류랑 이국류들이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다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네. 그전에는요, 다리가 다 옆으로 뻗어 있었어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옆으로 뻗어 있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걸어다닐 때 몸을 이렇게 이쪽이 구부러졌다가 이쪽이 구부러졌다가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폐가 동시에 팽창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네. 폐가 같이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그래서 살아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도마뱀 같은 경우도 재빠르잖아요. 네. 네. 뒤를 계속 쫓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얘가 멈춰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 그거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그 친구들? 예, 못했어요. 아, 그 친구들은 그대로 살아가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포유류랑 좀 더 가까운 단국류들이 네. 이제 다리가 살짝 아래로 가게 됐고요. 공룡 쪽 계열도 이때부터 슬슬 다리가 아래로 뻗게 돼요. 이게 발자국 화석으로도 지지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발자국 화석들을 보면 그전에는 왼쪽 발자국이랑 오른쪽 발자국 사이에 간격이 넓습니다. 페름기가 끝나고 트라이아스키라는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중생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다리가 다 이렇게 모아지는 모아져요. 아, 이거를 트라이아스키 육상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트라이아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공룡 시대인 거예요. 막 시작됐을 때 공룡이 없었어요. 트라이아스기 중반부에 나와요, 얘네들이. 해안가 주변에는 초록색인데요. 안쪽 내륙에는 노랗죠. 엄청나게 넓은 사막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들이 다 주변부에만 살았습니다. 이때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석탄이 안 나와요. 트라이아스기 석탄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이러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번성을 하게 돼요. 단국류가 이때 져요. 단국류는요, 물이 많은 환경에 살아야 돼요. 오줌을 누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물이 많이 섞인 오줌을 싸죠. 파충류 계열은요, 요산 차 세워놓으면은 가끔 새가 똥 싸고 가잖아요. 그쵸. 하얗잖아요. 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줌입니다. 물을 굉장히 적게 쓰는 애들이고요. 물이 조금만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많아야 돼요. 희석을 해서 배출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날 사막에 가면은 포유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때 단국류가 져요. 그래서 다 작아집니다. 얘네들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게 파충류예요. 이런 얘들이 등장을 해요. 얘네가 뭐냐면은 얘 파충류인데 이전에 살았던 파충류랑은 좀 달라요. 머리에 구멍이 더 많아졌어요. 눈과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저게 아마 체온을 발산할 때 썼던 구멍이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저게 비어 있고 여기에 얇은 피부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쉬거나 내쉴 때 이제 열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구조를 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도 커질 수가 있었어요. 구멍이 많아지니까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아래턱에도 구멍이 생깁니다. 근육이 또 볼록 튀어나오겠죠. 네. 턱 근육이 엄청 발달을 하게 돼요. 얘네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공룡들 보면은 머리는 엄청 큰데 보면은 대부분이 구멍이에요. 아.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공룡은 아닌데 지배 파충류라고 불러요. 이 그룹에 속하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다 발견되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한다 해서 지배 파충류고요. 얘네에서 이제 두 가지 무리의 동물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공룡처럼 생겼죠, 그죠? 예. 네. 근데 얘는 공룡이 아니에요. 얘는 악어 쪽 계열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두 발로 걸어다녔어요. 이쪽 보행했어요? 이족보행도 하고 사족보행도 하고 오. 뭐 깡충깡충 뛰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어. 육식성도 있었지만은 이빨이 다 퇴화해서 초식을 했던 애들도 있고요. 어. 목이 길어진 애들도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공룡의 조상이에요. 근데 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저때 세상을 지배했던 건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공룡들이 진화한 거 보면 나중에 저 악어 계열 동물들과 되게 유사하죠. 오리지널한 디자인은 아닌 거예요. 저 옛날에 살았던 악어 계열 동물들의 짝퉁인 거죠. 겉모습 보면 저 둘 다 공룡 같은데 이 얘는 공룡이 아니고 얘는 공룡이냐. 얘네가 발목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악어 쪽 계열의 동물들은요. 저기 왼쪽 발이에요. 왼쪽 발인데 AS라고 써져 있는 게 발목뼈고요. CA라고 써져 있는 게 뒤꿈치뼈예요. 사람 발이랑 비슷해요. 그 발을 움직이면요. 뒤꿈치뼈랑 발바닥이 같이 움직여요. 공룡 쪽 계열의 동물들은요. 발꿈치뼈랑 발목뼈가 합쳐져요. 발을 움직일 때 뒤꿈치뼈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좀 더 다리를 움직이기에 좀 더 유리하겠죠. 발목 관절이 단순해지니까는 그래서 도망치거나 할 때 되게 유리했을 거고요. 오늘날 후손들을 보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은근히 공통점들이 있어요. 악어랑 새는요. 새끼를 되게 잘 돌봐요. 심지어는 악어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새끼랑 의사소통도 해요. 으르렁 하면은 아이는 새끼가 소리를 내요. 우왕! 우왕! 소리를 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우왕! 우왕! 하고 해요. 어떤 교수님이 진짜 똑같이 내신대요. 아, 예.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에 새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좋고요. 소리를 주고 받음으로써 지금이 태어나기 딱 좋은 시기다라는 걸 알려준대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지금이 태어나기 딱 좋은 시기다 알려주기도 해요. 모성애도 발달돼 있고요, 얘네들이. 또 재밌는 게 둘 다 식물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특징들이 이 트라이아스키 때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다가 아까 제가 석탄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했죠. 예.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가 석탄이 막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습해졌다는 거죠. 네. 그죠? 해안가 주변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바닷가 근처고 하니까는 바닷물이 많이 증발됐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비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내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륙에도 원래 사막이었는데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양한 동물들이 또 진화를 하겠죠. 저 때 등장한 게 공룡이에요. 풍족한 환경에서 등장한
작은 동물들이 공룡입니다. 등장한 공룡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크면 뭐 늑대만 하고요. 작은 건 다 이렇게 치와와만 하다든지 재미없게 생겼죠. 재미없게 생긴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아, 예, 그죠. 당시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고 있을 때고, 얘네들은 그 약간 중간에 껴가지고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 먹다 남긴 걸 먹다든지 아니면 작은 당근들을 먹었을 거고요. 초식성 공룡들도 이때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얘네들 공통된 특징이 있죠. 고관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구조가 있으면요. 얘네가 허벅지뼈 윗부분이 90도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고관절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면요. 다리를 잘 못 벌려요. 다리가 잘 안 벌어지게끔 해주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숨도 잘 쉬면서 잘 걸을 수가 있어요. 멀리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처음에는 뭐 이제 먹이를 구하러 댕긴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했겠죠. 정말 별것 아닌 특징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공룡들은요. 근데 또 이제 트라이아스기가 끝날 무렵에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 대멸종 사건이 하나 생겨요.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면서 또 화산이 많이 폭발하겠죠. 이산화탄소가 또 많이 나왔네. 지구온난화가 또 시작됐겠구나라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근데 작년에 또 재미난 논문이 나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화산이 아. 폭발했는데 얼음이 얼었던 흔적들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물이 흐르거나 만들어지는 그런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글동글해요. 근데 보통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쌓여야 되는 곳에 각이 진 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화산이 폭발했는데 왜 추워졌을까? 어떻게 추워질 수가 있지 하는데 오늘날에도 화산 가끔 폭발하면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 나오는 이제 성분들 중에 이제 수증기랑 반응하면은 황산 구름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구름이 생기면은 햇빛을 차단하겠죠. 차단하니까. 그러면 또 추워져요. 확 추워지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심하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구름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추자. 근데 반대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다 멸종할 수 있다. 가려지는 바람에 이제 추워졌잖아요. 네. 악어 계열의 동물들은 멸종을 했고요. 익룡이 이때 등장했어요. 익룡이랑 공룡이랑 포유류는 살아남았어요. 그 왜 살아남았을까? 아마도 보온용 깃털, 털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보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털이 난 그 포유류의 조상을 깃털이 달린 공룡이 지금 사냥한 공룡이랑 또 눈 내리고 있죠. 예. 뒤에는 화산. 아, 화산도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 딱 다 사라지니까는 또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네. 그래서 공룡의 시대는 비랑 얼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희한하죠. 근데 얼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핵겨울로 끝나고. 그래서 공룡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네. 우리 공룡 박사님께 박수를 보내기 전에 광고 보시고 가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부터 8월 27일 일요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우주 양자 마음이라는 공연을 홍보합니다. 유료 공연이고요. 전석 자유석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작가나 퍼포머, 연출가 분들이 모여서 20년간 창작 작업을 해온 국리소 무따라는 단체에서 우주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석학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지식을 쌓은 후에 만든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원자, 분자와 같은 조형물들 그리고 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들 이런 걸 가지고 양자역학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어떤 공연이라고 직접 이렇게 석학분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시고 만든 공연이라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김신록 배우님이랑 현직 물리학자, 수학자 등과 함께 양자역학으로 바라본 존재론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의 문턱에서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자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24일 목요일부터 8월 27일 일요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우주양자마음 이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